짝수 여기 이족보행 전문가 계십니까? 그 인간이 그 걷는 법칙이란 게 있다고 하던데 평소에 콜파머의 이족보행에 관해서 뭐 분석을 해본 데이터라는 게 있다거나 그 범죄 심리학 중에서 범인 잡을 때 인간마다 걷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는 첼시가 바르셀로나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첼시는 아픔 나누기의 팀이거든요. 아픔 나누기가 뭐냐면 포켓몬스터 기술 중에 양쪽의 체력을 합한 후에 그걸 반으로 나누어 갖는 상당히 독특한 기술. 이 말은 뭔 말이냐, 약팀을 만났을 때 실력이 하향평준화가 되고 강팀을 만났을 때 실력이 상향평준화가 되는 상당히 신기한 팀이다. 빅게임 헌터 짓을 못해왔던 게 지난 시즌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첼시는 그래왔어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지금 명단에 소집을 해놓은 사람들이 하필이야 빌바오전에 9분 출전한 게 다인 상황, 아직 풀핏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패들이 빠지고 이 두 명이 빠지는 거에 한해서도 굉장히 많은 해석이 가능한데, 근데 지금 나는 센터백 조합에서 되게 많이 갈릴 거라고 보거든요. 양 팀이 둘 다 센터백에 좀 하자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첼시가 바르셀로나를 공략하는 방법 또한 아라우오가 나오거나 에릭 가르시아가 나오거나 이 둘 중 하나에 갈릴 것 같고, 텐센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바르셀로나가 첼시를 덮치려는 상황 속에서도 찰로바가 왼쪽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찰로바가 오른쪽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찰로바가 안 나오고 포파나가 나올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나는 아라우오가 나오게 되면은 경기 플랜이 되게 첼시가 수동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라우오의 빌드업 능력을 안 믿거든요. 피지컬은 진짜 좋긴 해가지고 크로스를 올렸을 때 바르셀로나의 약점이 가려지긴 하지만, 반대로 바르셀로나가 주도권을 갖고 축구를 시작했을 때는 아라우오라는 유닛이 그렇게 이득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쇼패스 빌드업에서 실제로 그렇게 좋은 메리트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봐서. 저 선수가 실제로 그래가지고 23-24 시즌 때 PSG 상대로 8강에서 그 퇴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고. 그래서 아라우오가 나오게 되면 첼시는 뭐 공 주도권을 좀 더 버린 채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채로 경기 플랜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에릭 가레샤가 나오게 되면은 라인을 좀 더 내린 채로 크로스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바르셀로나의 수비진을 상대할 때는 피지컬이 강한 두 명을 두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첼시는 그 유닛이 공존이 가능하다는 상황. 주앙 페드루랑 리암 델랍이랑 둘 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상위권에 달하는 격한 능력을 지닌 자원들인데, 이 두 명을 동시에 저 센터백 라인들이 감당이 가능하냐. 그리고 프랭키 데 영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가장 뿌듯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바르셀로나가 저는 미드필더 경합에 힘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첼시의 약점이 가려져. 난 그게 메리트가 되게 세다고 봅니다. 왜냐면 첼시 미드필더들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공중볼 경합에서 항상 절대적인 이제 불리함을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속되는데, 근데 상대도 공중볼 경합에 그렇게 능하지 않은 자원들하고 만나게 되면은 확실하게 좀 더 공평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강점이 오히려 도드라지는 맞상대가 될 거다, 저 미드필드 경합에서. 저는 그래서 중앙 미드필드 경합을 절대로 안 밀릴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소집 면담 보면 그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나마 변수가 되는 게 이제 윙포워드 쪽 그리고 스트라이커 쪽인데, 라민 야말이나 뭐 하피냐가 끌어내는 개인 능력으로 통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상황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는 좀 개인적으로 뭐 파머 없는 거는 뭐 사실 이미 기정사실화였어. 그러니까 그 발가락 부상 때문에 막 빠지는 게 원통하다라고 하시긴 하지만, 멜로의 트윗대로 뭐 바르셀로나전에 복귀 예정이었던 거 맞다 하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게 복귀전이라서 하피냐랑 그리고 파머는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이지 못한 채로 그냥 막판에 나와서 조커 정도로만 활약하는 게 끝이었을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날에 파머가 못 나오는 거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긴 해요. 원래부터 나온다고 하더라도 첼시는 바르셀로나전을 염두에 놓고 봤을 때 애초에 거의 못 나올 전으로 취급을 하고 경기를 준비를 했을 거라서. 첼시가 정말 좋아하는 플레이 중 하나가 상대 옵사이드 트랩을 공격형 미드필더의 연계 플레이로 풀어나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앙 페드루의 그 등지고 딱딱 씹어 딱딱 그 플레이로 원투 패스로 풀어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첼시의 윙어가 저는 네투랑 가르나초가 나올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바르셀로나의 옵사이드 트랩을 뚫으려면은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돼요. 게다가 델랍도 그렇고, 얘네는 그 하이라인을 올라왔을 때 그 뒤를 털어먹는 능력이 되게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첼시가 바르셀로나를 공략할 만한 막 카운터로 쳐가지고 공략할 만한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플릭보다는 마레스카가 전술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더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고, 근데 뭐 바르셀로나도 지난 경기 빌바오 상대로 홈에서 4대0으로 개털어먹은 거 보면 이것도 뭐 경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약간 첼시 팬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은, 쿤데가 이번 시즌 초반의 쿤데가 아니다. 확실히 좀은 폼은 올라오긴 했다. 그래서 가르나초가 생각보다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는 확률이 꽤 높다. 물론 뭐 가르나초가 아니라 기텐스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웬만해서는 가르나초가 나온다고 보고요. 그게 염려다. 원래 쿤데 하는 거 보면은 얘
진짜 폼 안 올라왔어가지고 이 폼 그대로 만났으면 첼시가 이긴다고 더 확신했을 것 같은데 폼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마침 바르셀로나도 그렇게 막 엄청 밀리는 게 아닌 게 그 페르민 로페스가 최근에 폼이 되게 좋아요. 이 친구가 지금 라리가에서도 공격 포인트 기록을 꽤나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바르셀로나가 미드필더 쪽에 주전 쪽에 있는 그 공백이 로페스를 통해서도 되게 많이 채워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엄청 얕잡아 볼 순 없지. 근데 내가 뭐 바르셀로나를 개 털어먹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근소우위하게 이긴다 내 생각엔. 그리고 그나마 좀 기대되는 거는 첼시 팬 입장에서 07년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찍은 바르셀로나잖아요. 라민 야발, 그리고 뭐 벤치에는 지금 여기 선발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쿠바르시, 이 두 명을 상대로 첼시가 그래도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에스타방이라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내수용이야. 그러니까 막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정하진 않아요. 그 정도로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 근데 잉글랜드 내에서는 확실하게 엄청나게 하이브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인데, 뭐 얘가 우물안의 개구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역으로 바르셀로나를 만나가지고 라민 야발이 찍어 누를 수도 있죠. 근데 이 둘을 맞붙여보는 거? 코카서스 장수풍뎅이랑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랑 붙이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실제로 장수풍뎅이 중에서 내가 알기로는 코카서스가 압도를 원래 하는 걸로 알거든? 나는? 그 헤라클레스가 좀 밀리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흥미로운 매치업 정도 될 것 같다. 뭐 정배대로 라빈 야발이 완전 씹어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근데 이거 충분히 이 매치의 깜짝 셀링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침 바르셀로나가 라빈 야발 때문에 에스테방에 관해서 크게 욕심 안 냈거든요? 원래 링크 많이 떴었고, 에스테방이 원래 드림클럽이나 바르셀로나로 알고 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첼시가 이런 말 좀 웃기긴 하지만 뺏은 거니까 나름대로 그 한 아이의 꿈을 첼시로 염색을 해버린 거니까, 이제 페인트칠을 해버린 거니까 너의 꿈을 한번 만나봐라. 에스테방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도 저 친구한테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거다. 스카이 스포츠 콜파머 훈련 복귀요? 진짜야? 왜 이 소식을 몰랐지? 근데 풀트레이닝 복귀가 아닌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떴네. 뼈가 벌써 붙냐고? 그러니까 근데 골절이라는 게 여러분, 뼈가 이게 팍 이게 아니라 약간 금간 것도 골절이라고 해요. 골절의 기준이 실제로 그래요. 되게 애매합니다, 여러모로. 야, 근데 벤제마도 새끼손가락 골절된 채로 뛰어가지고 챔피언스리그에서 한번 활약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콜파머도 그런 역사로 써볼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 근데 발은 좀 다르긴 하죠. 무게를 지탱하는 곳이니까 발가락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생각보다 뭐 부상 경위가 라이트하다면 나을 수도 있겠네. 부상으로 구라친 건가? 아니 이게 인터뷰로도 저기 있네요. 마레스카가 말하기로는 콜파머는 곧 돌아올 거예요. 그는 이미 훈련장에 나와 있고 몸 상태도 이 느낌이 이미 좋습니다. 아스날전 복귀요? 지금은 바르셀로나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스날전을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복귀시키면 좀 신기할 것 같은데요. 저러고 부상으로 골로 보내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요즘은 좀 도덕적으로 그런 거 안 하지 않나? 부상으로 야바이지라는 거? 마레스카도 승리가 간절했구나. 불편함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 검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짝수 여기 이족보행 전문가 계십니까? 그 인간이 그 걷는 법칙이란 게 있다고 하던데, 평소에 콜파머의 이족보행에 관해서 뭐 분석을 해본 데이터라는 게 있다거나, 그 범죄 심리학 중에서 범인 잡을 때 인간마다 걷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증거로 채택돼가지고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용의자예요라고 이게 인정해주기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콜파머 과연 평소처럼 걷고 있는가, 잘 뛰고 있는가, 걸음걸이로 과학수사대 한번 넘겨보자고. 진짜 건강해서 나온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면 돼요. 콜파머의 원래 훈련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발가락 부상이 심해 보이지 않은, 원래 투교의 튼다리를 이용한 큰 보폭의 힘이 반쯤 풀린 걸음이 평소와 비슷함. 네, 알겠습니다. 작중 팩트인가요? 그래요? 야마라 승점 잘 먹을게. 근데 진짜 야말이라는 사냥감이 되게 맛있는 거 알아요? 실제로 라민 야말이 지금 스페인에서 흑인 쪽에서 인종차별 관련 욕설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 중에서. 악플에 관한 그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던데, 비니시우스 이겼대. 그래서 한번 잡으면 대억이네. 그 먹잇감의 크기가 좀 탐있게 잘 익어가지고 지금 상태가 그냥 뭐 전력 분석이고 뭐고 자시고 약간 목표의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다.